네, 사실상 무산된 인사청문회를 대신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논란 정리의 계기가 됐다지만 한국당은 현재 반박 기자회견까지 진행 중인데요.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좀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대담 중간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사상 초유죠. 국회 기자간담회 그렇습니다. 형식에 뭐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인사청문회의 이제 악습 중에 하나가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후보자들의 발언을 막고 답변을 막고 이제 자기 주장만 한 경우들이 많다고 봅니다. 뭐 그에 비하면 어제는 이제 형식이 기자간담회 형식이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근데 뭐 총 질문이 한 1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순전히 질의응답 시간만 8시간 20분짜리였으니까 사상 초유라고 할 만하죠. 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딸이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청문회를 주관해야 될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이 그 가족을 보호하고 싶으면 후보를 사퇴하라 하는 식으로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저는 아마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사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못하고 계속 견디면서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거기서 조국 후보자의 어떤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자간담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 장관께서는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어제 초유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제 그 행사는 한마디로 특권과 반칙의 셀프 청문회였다 규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수순을 밟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밑에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권과 반칙에 의한 셀프 청문회로 규정을 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무슨 특권, 반칙, 불법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마저 이렇게 특권과 반칙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고요. 왜 특권과 반칙의 청문회인지는 제가 후속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상적인 장면이었는 저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지점이. 첫째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딸 대학 입학 문제를 제도 탓으로 몰랐다 그러면서 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무책임과 저는 비겁함까지 느꼈는데요. 그 발언은 그 입학 사정관 제도 하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었던 그 수많은 학생들을 모욕하는 그런 그 제도를 저는 활용했던 학생. 모두 다 그렇게 조국 후보자의 딸처럼 그렇게 들어간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막 그 항의를 저한테 해 오더라고요. 그 소위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물귀신 전략이었다고 보고요. 전 그 지점에서 좀 화가 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인정을 했죠. 딸이나 우리 가족이 누렸던 특혜나 어떤 특별한 기회, 불공정한 기회를 누린 거는 인정한다. 흑수저 청년층이 느꼈을 박탈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저는 그 말은요. 지금 현재 청년층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려는 그런 태도로 저는 읽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청년층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은 공정인가요? 박탈감이나 그러니까 그 딸이 누렸던 그 기회나 무슨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이나 질투심이 아닙니다. 질투심이 아니고 과연
그러한 상황이 특권과 반칙적이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고요. 원칙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예. 정의로운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청년층에 미안하다. 아, 이거는 저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보고요. 예. 지금 대학생들이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저는 조국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저는 행동에 옮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조국 교수 시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불공정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 제기하지 않거나 가만히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예. 사회다. 저항하라는 식으로 모든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그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이상한 언사로 지적을 하는 뭐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게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 지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어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소명, 개혁과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혁의 동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저는 의지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도덕성으로부터 그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동력이 확보된다고 예. 봐요.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국민들이 신뢰도 보내주고 거기도 힘도 보태주면서 개혁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런데 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도덕성이 무너진 이 마당에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누가 누굴 개혁한단 말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조국 후보자가 개혁하겠다는 그 검찰 개혁 있잖아요. 예.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개혁 아니에요. 조국 후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혁을 마치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에도 저는 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질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내용적인 면은 저희가 네. 차차 천천히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어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권과 반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네. 그리고 그 장소 역시도 민주당이 원래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빌린 곳인데 네. 조국 후보자가 네. 갖고 네. 국회 출입 기자들만 처음에 불렀단 말이죠. 그것도 민주당만. 나중에는 이제 많이 왔지만 네. 네. 여러 가지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도 참 말이 많습니다. 네. 오늘 기사를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청문회의 기회를 걷어찬 건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청문회는 야당을 위해 차려지는 밥상이죠. 예. 어떻게든 이 청문회를 살려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태도였고 예. 그리고 반인륜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내와 딸까지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을 아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앞으로 청문회 때마다 아내와 딸들, 자식들 병역 비리가 있으면 그 아들들 다 불러내라고 할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걷어찼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형식에 있어서는 이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국회는 원내대표나 혹은 개별 의원들도 국회 안에 공간을 빌려서 예. 외부 인사들에게 행사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장소는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의원총회를 하게끔 1년치가 다 예약이 돼 있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의원총 회기 중이 아닐 때는 다른 용도로도 쓰고 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에서 했던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예. 또 하나 국회에서 한 이유는 저는 경호상의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범기념관에서 했다 하면 예. 아마 찬성 반대 집회로 주변이 소란스러웠을 것이고 반대자와 찬성. 그렇지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이 또 연출될 수도 있었을 혼잡스러웠겠네요. 예, 그렇고 또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결국은 국회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예. 네. 야당 출입 기자 그리고 법조 기자들까지도 나중엔 많이 왔습니다. 합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뭐 어차피 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언론을 담당하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진행을 한 것은 뭐 주체
주최를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모르지만 예. 어차피 당에서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시간의 부족에 대해서 하루쯤 더 있다가 예.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네, 요청을 네, 네. 했죠. 예. 예. 물론 이제 그 점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어제까지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인 예. 거죠. 그래서 조국 후보 입장에서든 여당 입장에서든 어쨌든 청문회가 무산된 이후에 어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정 전에요. 네. 예. 기자분들 입장에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시간도 뭐 조금 연기했습니다만 예. 이게 브레이크까지 치면은 거의 11시간에 예. 걸쳐서 진행됐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기자분들이 끊임없이 데스크와 통화해 가면서 그 질문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할까? 이랬던 것을 보면 간담회 자체가 11시간이나 지속됐기 때문에 예. 기자분들로서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준비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뒤에 가서는 뭐 원하면 누구나 다 질문을 2번, 3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례 없는 방식이었지만 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예. 형식에 있어 치우친 그런 간담회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특권과 반칙의 청문회라고 규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청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대응이 어제 그런 특권과 반칙의 청문회를 정당화할 저는 이유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가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대 어느 장관 후보자가 8시간 넘는 시간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허락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장관 후보자뿐이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도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저는 네. 들었고요. 네. 이런 특권을 누리는 후보나 청문회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반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제 기자 그 간담 예. 형식이 조국 후보의 요청으로 이해찬 당대표랑 이인영 원내대표 후다다닥 결정을 해가지고 주선하고, 그러니까 집권당이 주선하고 네. 준비하고 진행까지 도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립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의회는, 국회는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권한과 의무를 가진 여당인 민주당이 그 권한과 의무 다 포기하고 완전히 조국 후보자의 하명을 받아. 저는 조국 후보자가 전화 한 통 하니까 바로 기자들한테 연락. 이거는 조국 후보의 명을 받아서 예. 기자간담회 주선하고 다 그 진행까지 도맡아서 하는 이런 반칙적인 청문회라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제도, 상권 분립을 택하고 있는 민주제도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민주라는 당명을 가진 여당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 특권과 반칙에 이거는 반칙 정도가 아니고요. 초헌법적인 완전히 반헌법적인 그런 그 행사였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짓을 저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진 집권 여당에서 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질문을 드리면요. 네. 뭐 자료 제출권이 없죠, 기자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질문을 해도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적이 없다. 그거는 직접 확인해 봐라. 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그냥 해명의 자리 정도가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중요한 한 가지 우려점은 만약에 앞으로 또 다른 장관 후보자가 네. 뭔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잘 맞지 않으면 나도 조국 후보자가 했던 것처럼 해명의 자리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좀 되긴 합니다. 네. 아까 진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데요. 예. 8시간 한 게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시간 한 것은 기자님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고 8시간이 지속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오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기자 간담회도 아니고 저도 좀 아까 보니까 발표회던데 예. 일방적인 발표회던데 예. 저 8시간 못 합니다. 취재도 안 하고 중계도 안 해요. 조국 후보자 문제가
기사가 수십만 건이 날 정도로 예. 관심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8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면 언론에서 중계 안 했을 것이고 기자분들이 더 이상 질문 안 했으면 8시간 못 가는 그런 문제였다고 그만큼 사안이 예, 중요했던 부분이 예, 있었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특권의 문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그 8시간 동안 그게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라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후보자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거기다 채택된 증인이 와서 한 발언이랑 후보자의 해명이 어긋날 경우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추궁하는 다시 질문을, 해명을 후속 하게 질문을 돼야죠. 계속하고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자료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할 경우 그걸 계속 추궁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제 그 행사는요. 예.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끝나고 나서 굉장히 후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듣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갈수록 더 답답하고 그냥 일방적인 변명이 계속 반복되는 예.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재미없는 굉장히 지루한 그런 행사였고 본인은 굉장히 후련하게 느꼈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그 행사도요. 기자들은 통보받은 지 3시간 만에 예. 현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본인은 지금 지난 3주 동안 계속 청문회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고 저는 그것도 되게 얄팍한 배구에서 왜 시간차 공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어하는 쪽에 시간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면서 기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까지 뺏으면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다 늘어놓는. 근데 그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것도 오늘 어디 언론의 분석 보니까 절반쯤은 모른다. 예. 예. 내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제도 탓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모르겠다. 부인이 했다.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5천 조카 말 믿고 했다. 뭐 웅동학원에 대해서 예. 뭐 모든 것이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는. 저는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1시간 정도밖에 안 봤어요. 왜냐하면 더 계속 봐야 새로울 게 나올 게 없겠구나. 계속 그동안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간헐적으로 보도자료 낸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여서 그런데다 제가 특권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하면 딱 제한된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돼 예.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역대 어느 장관 후보자도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자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특권을 어제 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뭐 우리 같이 인사청문회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질문 시간에 제한이 엄격하지 답변 시간에는 사실 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너무 길어지면 제지하지만 그래서 답변 시간은 그 의원의 질의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뭐 자기가 원하면 길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보는데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청문 요청서가 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대외비 문건이에요. 예. 그런데 당일날로 기자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이제까지 다 그래왔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의원들과 언론이 서로 자료를 발굴해 가면서 공유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의원들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언론이 공개하고 또 언론에서 발굴한 자료를 의원들이 받아서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유한국당 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발표회를 보면서 느낀 건데 김태호 국무총리가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끝까지 하다가 야당 의원이 같이 찍혀 있는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청문 요청서 오기 전에도 조국이 후보자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의혹 제기만 있었지 사실은 결정적인 한 방이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있었다면 본인이 이미 사퇴했거나 예를 들어서 논문 제1저자 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단국대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그랬다라는 증언이라도 나오거나 그랬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퇴 이유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의혹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에서 소환을 했다니까 아마 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청문회를 여러 번 해본 입장에서 의원들 청문회를 했더라도 어제 기자들 100여 명 이상이 질문한 예. 그런 내용을 훨씬 넘어섰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일이 법정 시한이 지나는 거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 봐 해명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네. 인사청문회도 2일과 3일이 예정돼 있었고요. 아직은 협상의 여지가 좀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이틀 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는 좀 반대 입장이었죠. 네. 강기정 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20일 그리고 그 다음에 열흘 재송부 요청 기간 열흘 이것을 좀 엄격하게 청와대와 여당이 보는 법대로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2일까지가 국회의 시간이고 3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네. 아마 이렇게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그 김태호 전에 네. 후보처럼 결정적 한 방이 지금까지 나온 게 있냐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국 후보자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장관 후보자였으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여러 방이 나오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가 결정적 한 방인 거예요. 다른 후보자들에 네. 비춰보면. 참고로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네. 예, 오늘 이 반박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 김도욱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 형식, 뭐 앞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면에서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로 나온 질문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제1저자. 딸의 제1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국 후보자 역시 본인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그 당국대 교수하고 직접 연락한 적 없다라는 예. 거. 네. 그러니까 그 딸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서 가서 예. 그 인턴십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당국대 그 장 교수라는 분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 아이의 보호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찾아와서 해달라고 해서 예. 했다. 그다음에 학부모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이제 배치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도 하에서 그때 기준이 논문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느슨했던 제도 예. 탓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왜 분노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제도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 학생들을 다 모욕하는 발언이에요. 그거는 제도 탓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비겁한 그런 처사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관계를 조금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갔다는 것은 공주대 인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단국대 논문 관련해서는 그 한영 외고의 담당 학부모 선생님,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 학교에서 가라 그래서 갔고 거기서 해서 제1저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도 뭐 추정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뭐 영어를 잘했으니까 뭐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제1저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납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문제는 10년 전 특목고에서 학생들 스펙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 학부모들이 거기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뭐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국대 그 장 교수께서 오버하셨다. 그건 분명한데 저는 어제 그 간담회 자체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후보자가 기자들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예. 장 교수와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만에 하나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만 그 교수가 조국 교수 부탁받고 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법무장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문제는 그 지금 제1저자가 된 과정에 조국 후보자가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 10년 전에 그런 사정, 지금은 전혀 꿈도 못 꿀 얘기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공주대 관련해서도 그 교수와 어머니가 같은 천문 동아리 서클에서 했던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건 어디 분명하게 가입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장 네. 교수가 오바했다라고 말씀을 저는 장 교수가 오바한 게 아닌 듯한 정황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예. 장 교수의 아들이 그 다음에 서울대 서울법대 예. 조국 교수가 재직하던 그 서울법대 뭐죠? 공익인권법센터인가 그 인턴십 프로그램에 네. 그래서 품앗이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조국 후보의 해명을 보고 오늘 검찰이 바로 장 교수를 소환해가지고 그거를 그 괴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 교수가 만약에 가서 제대로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 이 사안은 굉장히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인턴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국 후보자는 전혀 몰랐고 뭐 그 아들도 몰랐다, 전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머니는 아마 알았을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주로 그 학부모들 모임에도 나갔다고 예. 얘기를 하고요. 네. 조국 후보자는 몰랐을 것이다. 그럼 이번엔 좀 장학금 문제를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부터 보면은 가족 중에 누구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받았다. 그리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반환은 안 된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수긍이 되시나요? 그런 장학금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신청도 안 했는데 막 하고 이거 아닙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냥 쓰시라고. 이러는 장학금이 세상에 있나. 이거는 그 서울대 장학금 관리 업무하고 관련해서 저거는 서울대가 좀 집중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도 누구한테는 지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자의 오늘 해명을 보니까 통상 휴학을 하는 경우는 반납했다가 나중에 복학할 때 네. 다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휴학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반납을 받아주질 않아서 못했다? 저는 이거는 그 서울대 쪽에서 네. 저는 해명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증거 자료와 함께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이 합니다. 부분도 사실 좀 네. 의아하긴 합니다. 네. 이거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우습게도 예. 아까 자유한국당 그 발표회를 보면서 예. 예. 곽상도 의원 얘기 속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3월 달에 입학했는데 2월 달에 장학금을 받았다. 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서울대 다닐 때 입학하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수증에 3월 달- 이렇게 제해지고 나오는 그거. 그렇죠. 3월 달에 입학이면 장학금은 그 등록금 내기 전에 예. 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 안 했어요. 특히 입학할 때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고도 장학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도 현장에 가서 저는 이제 아버님이 또 서울대 출신이라서 뭐 예. 그런 케이스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서야 제가 장학금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으니까 입학할 때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닌가 하는 것이고 아까 진 장관님이 보셨다는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예. 그게 도대체 누군지가 그 기사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인지 무슨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예. 아니면 전화 받는 사무원인지.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잘은 모르겠지만이라고 달면서 시작했다는 걸 보면
그 기사는 저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기사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약 한 15분, 14분 정도 뒤에 이 조국 후보자 청문 보고서 관련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송부 재송부 요청을. 기한이 과연 며칠일까가 지금 굉장히 네. 관심인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기한은 어느 정도로 해서 과연 청와대에서 임명을 언제쯤 할 것일까? 예상을 해보신다면. 한 6일 정도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돌아오시는.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 예. 네, 있다고 6일 정도 예. 하고 돌아오셔서 9일 정도 임명. 그러면 더는 이제 인사청문회 가능성을 열어둘 확률은 아니 없다라고 그 우리가 날짜상으로 물리적으로는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그 여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겠죠. 안 받아주고. 안 받아주겠죠. 그리고 장학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예. 이어가면 그 입학하기 전에 보통 입학할 때는 입학 성적에 따라서 예. 주는 장학금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학교나 그 가정 형편이게 아니라 입학 성적에 따른. 예. 그래서 이제 3월 전에도 결정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예. 문제는 두 번째 학기에 그때는 이미 부산 의전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예. 상황이라 휴학을 하게 되는 상황에도 장학금이 나왔다. 예. 반납하려고 그러는데 반납을 안 받아줘서 못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인 시간 거죠. 선호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지는. 장학금을 먼저 받고 나서 그렇죠. 의전에 합격을 네. 하고 이걸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조국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때 알았다는 거거든요.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장학금을 받은 걸 그때 알아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봤더니 돌려줄 방법은 없다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못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이 기자간담회에서는 지금 와서 그걸 돌려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못 받은 학생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 이해를 해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국당에서 하는 이런 형식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제 조국 후보자의 그런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진 의원님 생각해서는 그렇죠. 오늘 자유한국당의 저 행사 어제 조국 후보의 그런 행사에 관해서 청와대가 이거는 조국 후보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예. 자유한국당의 오늘 저 반박 기자 간담회 역시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그 조치였지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적이니까 예. 어제 그 일방적인 변명성 해명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여 국민들이 어떤 그 편향된 예. 정보에 의해서 뭔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국당 입장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게 된 불가피한 후속 조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저건 저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예. 그 인사청문회에 집중을 해야지 장애 집회하지 말았어야 돼요. 청문회를 열었어야 됐다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든 열었어야죠. 예.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합의 가능한 증인 먼저 합의해 놓고 일단은 그리고 가족 문제는 나중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이걸 일괄 타결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증인을 다 부를 수 없게 돼 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절대 그건 못 받겠다. 네. 전 오늘 기자 발표에도 기자 간담회라고 하기에는 네. 질의응답 주로 발표가 너무 길어서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예. 청문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했으면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다. 한 번씩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초기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어떻게든 인사청문회를 하고 예. 그리고 못했더라도 오늘 제가 보기에 내용도 별로 없었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예. 당연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리라고 예상되는 얘기들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여당이 조국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오늘 기자간담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실패에 임명 명분까지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그 행사가 뭐 특별히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차피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임명은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이 인사청문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예. 항상 한 템포 이렇게 뒤처지는, 뒷북치는 그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그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제 저는 그 조국 후보의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뭐 인사청문회 했어도 저 수준에서 많이 저 후보의 답변이라는 게 저 수준에서 많이 더 나아갈 수는 없었겠다. 어차피 가족 관련한 증인 채택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증인들도 본인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면 못 나와요. 오늘 그 장영표 교수처럼 검찰 소환받아 수사받고 있어서 난 못 나간다. 사모펀드 관련한 사람들은 이미 다 해외에 도망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해서 청문회를 열었다 해도 어제 그 수준에서 그렇게 더 많이 나갔을까 싶은 회의적인 생각은 들어요. 사실상 청문회를 열었어도 별거는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더 많이 나가지는 않았겠다. 이미 알만한 것. 언론 보도로 굉장히 언론 보도로 알만한 건 다 알려졌고요. 민주당에서 불법 아니다, 저거는 의혹 수준이다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 굉장히 현명해요. 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건 아닌 건 아닌 걸로 이미 다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리가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에 청문회 굳이 안 해도 조국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가 국민들에다 각인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말씀만 덧붙이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제가 뭐 대학원 강의도 하고 근데 젊은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조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조국 후보 임명한 거다. 이유는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그 진보 쪽 인사들이 가지는 이중적인 그 위선적인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실체를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약간 뭐랄까 조롱 섞인 듯이 하긴 했지만 이미 저는 조국 후보가 어떤 실체라는 거는 다 이미 전달될 건 다 전달됐다고 봐요. 네. 전 자유한국당의 최대 패착은 아까 이제 그 장외투쟁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나경원 대표가 뜬금없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광주 일고 했어요. 얘기한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청문회는 청문회로 접근을 하고 이 인물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적합하지 않다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진영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부울경 단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8월 30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54대 42까지 격차가 좁혀졌는데 반대 그 지지 여론이 가파르게 올라간 대목이 바로 나경원 대표 그 발언 이후에 올라갔다는 데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를 종합해서 공통적인 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인사청문회가 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장관 후보자 중에 청문회 자체를 안 하고 임명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3명이 있었죠. 그래서 좀 청와대로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조국 후보자가 많은 국민들에게 본인도 얘기했지만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청와대로 봐서는 분명히 그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증인 없는 청문,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뒤늦게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한국당 쪽에서 진영 논리로 이걸 이끌고 가기 시작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 진영 논리로 이끌고 가기 시작한 거는 저는 여권 쪽이라고 봐요. 이미 이제 조국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방어하기는 굉장히 힘겨워진 이 시점에서 이걸 진영 논리로 끌고 가서 개인의 도덕성을 이제 덮으려고 그 신호탄을 쏘신 게 누구냐면 유시민 이사장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딱 시그널을 주자 그때서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이런 대선 주자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이짐에 안 당하기 위해서 대거 이제 조국 방어에 나섰고 급기야 대통령이 순방 떠나시면서 이걸 제도 탓으로 돌리시는 이게 다 저는 한 그거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시게 되면 하실 것 같죠. 임명을 하시게 되면 당장은 여당이 야당을 제압하고 마치 무슨 주도권을 쥔 것처럼 그렇게 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여권 관계자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 무렵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YS 때부터 정치권에 있으면서 5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그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후회하는 지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 어렵죠.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제대로 가는 게 없죠. 이게 다 그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만들어낸 게 이 집권 세력의 무능에서 기인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은 국민이 하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이 조국 후보와 관련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기 인사를 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오만한 거고 국민들이랑 싸우자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무능한 건 참아도 오만한 거는 못 참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론조사상에 이게 드러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앞으로 있게 될 선거에서 저는 이 국민들이 심판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정신승리에 만족하게 되면 글쎄요, 여권은 굉장히 그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생각을 조국 합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상 초유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후보자 시절에 매일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뭐 기자간담회는 어제 다 보셔서 아실 거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압수수색, 후보자 주변을 지금 낱낱이 털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청와대가 임명을 하면 통상 임명 강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 저는 그 만약에 이번에 낙마했다면 그 순간부터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이사장은 반대가 60%가 넘었었습니다. 교통 딱지 몇 장인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틀 동안 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렇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야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잘했다. 국민연금 문제도 어려운 일이지만 손대려고 했고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만해진다는 생각은 저도 여당의 일원이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몸을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청와대나 여당도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시 10분이 됐고요. 지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 좀 들어보시죠.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하고 사진 취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고요. 기한이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6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뭐 예상한 대로죠. 네. 어떻게 좀 뭐 청문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뭐 여야가 지금 합의하면 대통령은 비록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긴 하지만 예.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할 텐데 현재로선 합의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서 예. 뭐 다른 후보자들은 지금 특별히 뭐 그렇게 크게 결격 사유가 제기된 모두 바가 없기 6명이죠. 때문에 네, 예. 함께 임명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증인 채택하고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역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를 굳이 하겠다고 한국당 여야가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 예. 뭐 네.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별 양쪽 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9일 날 임명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9일이면은 조국 후보자 임명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는 거죠, 진 의원께서. 기정사실화되고요. 예. 저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지금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불행히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그 초유의 예. 초유의 사례를 너무 많이 만들고 계신 것 같으네요. 이게 다음 주에는 또 추석 연휴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민심이 네.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어차피 그동안 혹독한 예. 비판 여론들은 있었는데 저는 한나라당의 실축 예. 아까 한국당 뭐 말씀이시죠. 예. 진영 논리를 여권에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가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한 셈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안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 이미 임명된 상태에서는 그럼 어쩌겠습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하길 바란다든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실 저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예. 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인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검찰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 네.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인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장 교수가 당시 조국 교수로부터 부탁받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검찰 수사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결백하다는 걸 밝혀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예. 네 어쨌든 국민들 여론은 저는 좀 제 바람까지를 포함해서 예. 예. 이제 좀 진정되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뭐 그다음에 정기국회에서 이제 내년 예산 국정감사 준비로 모두 함께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면 오히려 추석 밥상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서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봤을 때는 좀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꽤 예. 있다고 보고요. 이게 청문회로 이 사안이 클리어되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 여하에 따라서 이게 더 큰 후폭풍을 저는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검찰 수사가 되게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그 영장이라는 게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그걸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걸 소명해야 된다 이건. 네, 소명이 되면 영장을 발부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서울 의대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러는 걸로 봐서 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
여권의 바람대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네. 그 유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네. 정말 제 결백함이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한 그 무리수가 예. 국민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평상시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 않는 이 중도층의 네. 경우 나중에 선거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 행동으로 보일 거라고 제가 올해 그 정치를 예. 경험해온 제 경험에 비춰볼 때는 결국은 선거 결과로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예. 이런 상황이 이 조국 사태로 빚어진 이런 상황이 오히려 보수 진영으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반 문재인, 반 민주당을 예. 고리로 해서 하나로,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하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검찰 수사가 결국에 중요해진 상황인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법무부 장관 되고 나면은 네. 전혀 보고받지 않겠다,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그 점은 공과사가 좀 구별되고 그리고 조국 이제 되고 난다면 만약에 되고 나더라도 이런데 뭐 수사에 개입하고 예.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고요. 예. 아까 진 장관님 말씀하신 속에서 이것이 보수의 보수의 대통합의 예. 계기가 될 동력이 될 것이다. 것이다. 예. 일견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지금 보수 대통합의 문제는 리더십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번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보수의 대표성으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예.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쟁점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 탄핵에 대한 예. 태도. 그리고 친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의 전략 실패로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정미경 최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전략의 실패라고. 뭐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꼭 보수 대통합을 뭐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의 바람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저 나름대로 바람을 이야기한 거긴 한데 오히려 이 이렇게 무능한 정권, 예. 그다음에 오만하기까지 한 이런 정권을 그대로 지켜보고 수 없다. 이런 정권을 앞에 놓고 뭐 탄핵이 그건 옳았느니 덮어두자, 그러느니 일단. 이거는 굉장히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걸 계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부 그리고 자유한국당 외에도 네. 탄핵 이슈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인데 그렇죠. 이걸 덮고 갈 만한 이슈가 마땅치 않았는데 네. 이번 일은 사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낼 것 같단 말이죠. 보수 쪽에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아니 있을 뭐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그렇게 예. 보수 세력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중간에 특히 리더십 문제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의 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될까요? 이 지도부가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가 예. 이번 제대로 잘 못했다 하는 것이 보수 세력 내에서도 저라면 예. 그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어제 이 조국 후보자 간담회 장면이 왼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에 있고요. 오른쪽 화면은 지금 이 시각 자유한국당 국회 기자 간담회장인데 보면 글쎄요 지금 계속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 이 기자 간담회장에는 기자들이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고 사실은 오늘 기자 간담회장을 보면 좀 많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기자들이 이름은 간담회이긴 한데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서일까요? 어떤 연유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관심보다 예. 어제 이제 조국 후보는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일체 입을 안 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해명을 하러 하겠다 나오고, 예. 뭐 이런 것이고 그 한국당 쪽에 저 네, 지금 아마 반박 빈자리들이 간담회는 좀 보이실 겁니다. 이미 예. 그 한국당에서 나올 반박 내용이 어떨 거라는 거 짐작이 가능하기 언론 보도를 때문에 통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언론의 관심이 네, 어쨌든 그렇지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임명일은 7일 이후고 문재인 예.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있고 나서 오늘 아침에 강기적 정무수석이 나와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예.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무수석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뭐 여러 제각각일 수 있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들은 불통들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는 소통이 안 정무수석들. 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부친상을 당해도 조화도 안 보내는 그런 정무수석실. 예. 그에 비해서 강기정 수석은 뭐 기존의 정무수석들하고 달리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네. 근데 저는 원래 정무수석의 역할은 주로 국회 야당하고 좀 소통을 예. 원활히 하는 이런 거거든요. 관계를 원활히 하는. 그렇게 저렇게 야당하고 맞붙을 저런 소통이라면 차라리 불통이 낫지 않나.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국회 야당의 협조를 더 얻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네. 사실은 민주당 외에 이제 한국당은 두말할 것 없이 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적으로 판단들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냐면 이제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나름으로 또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뭐 워낙 그 여당과 제1야당이 강대강 대치하는 과정에서 예. 뭐 중재 역할도 제대로 그 빛을 보지 못했죠. 거기에 대한 서운함들이 있을 것이고 예. 예.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뭐 국회 그리고 정당 입장에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이게 국회가 제 모습을 갖는 것인가 예. 하는 뭐 자괴감이든 아니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저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은 다시 한번 자기 입장과 태도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추석 전국을 예. 맡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